박수입니다. 네, 방송을 이제 꺼주시죠. 네. 지금 어느 분이 신고를 했는가 봐요. 좀 안 좋은 내용을 이쪽에서 강연을 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으니까 조금만 잠깐. 네. 우리가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장소 빌리는 좀 조금 배려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지금부터 hu 대표님 강연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질의 위주로 자기 의견은 각각 드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자기 신상을 밝히시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네, 질문하실 분 여기 계십니다. 질문은 식당에서. 질문은 식당에서. 네. 이거 안 되네? 네, 질문 식당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맥이 끊어지잖아요. 질문도 더 받지 말고 끝내달라는 얘기. 식당에서 하시나? 식당에서. 맥이 끊어지잖아요. 육성으로 그냥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리를 빌려줬어요. 방송만 끊으시고 그냥 육성으로만 안 될까요? 질문인데 그게 뭐 강행해야죠. 강행해야죠. 인권위에서 이런 것까지 그렇게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직원이 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인권위에서는 말하자면 이걸 정치적인 문제라고 나와서 좀 얘기해보세요. 어제서 항의가 들어왔대요. 시간 끝내라는데 그래도 인권위에 사람 나와서 좀 얘기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육성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목동에서 저기 70표 정도가 이제 뒤바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그 원본이랑 같다 그랬는데 현재 이미지 파일 갖다가 전국에 있는 그 개표기에서 보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전국에 있는 이미지 파일로 1년 내내마다 연결 겁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그 나중에 사람들이 소송이라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는 볼 수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방대한 이미지 파일을 물리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는 이미지 파일은 선별됐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않다더라도 디지털 정보는 얼마든지 변조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 얘기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첫 번 선거에서 15만 표. 이거 완전히 개표 부정이었거든요.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윤보선 씨가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런 표를 썼는데 그 다음 4년에 67년도에 140만 표로 늘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표까지 해서 부정. 다음에 71년도 선거에서 김대중 말하자면 박정희 두 사람 붙었는데 그때 94만 표 부정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이호 김대중 자신이 찍은 표도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표까지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런 문제 가지고 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기했어요. 이거 무효다. 잘못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선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고발하고 하면 재판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 한 문제고, 또 하나는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했죠. 제기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다시는 천안함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 너무나도 억울한 잘못된 일 아니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유엔의 안보리에서도 결의된 사항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에서도 다 북한이 했다고 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네. 우리 역사상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4.4 5.18은 굉장히 애교 넘치는 부정이었죠. 이 부정에 비하면 이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역사상 가장 최악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선거를 관리를 하는 주 담당 기관이 직접 조작에 개입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재검표로 한다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재검표는 아무리 들여다봐야 아까 보셨습니다만 1년보다 넘는 재검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개수를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다만 그런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감춰진 모든 자료를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분석 자료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사법적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입장에서 어느 나라라고 특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그런 걸 적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유엔 단위에서는 인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백령도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심이 굉장히 열악한 지대입니다. 천안함 같은 그런 동급의 함선들이 27척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그 지역에 가면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야 별개 문제지만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희생자 가족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이 사망한 사건은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다음에 진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자식, 그 가족, 그 명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야말로 그분들이 영웅이 될 때다. 그 영웅은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분들도 진실을 밝히는 데에 고민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붙여지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30년마다 톱 클래스의 비밀도 스스로 공개하는 나라입니다. 언제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실제는 진실을 밝혀야 동일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희생자 가족분들도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라 그러거든요. 이 밝은 세상에 이렇게 부정이 있는데 우리가 또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요. 그 투표용지에 1년 번호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문이 가는 건데 그게 올해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투표용지에 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국민적으로 요구해서로 반드시 1년 번호를 붙여서 이런 사전에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신 대표님한테 우리 모두 다가 후원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누구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이나 편드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피가 끓는 사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데 뭉쳐서 다시는 그런 불의가 우리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과거에 시리얼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게 됐는데요. 저거는 시리얼 번호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이 있었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시리얼 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정확하게 집행만 하면 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시스템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이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 문제는 앞으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할 때 반드시 거론돼야 될 문제고 저거와 더불어서 시리얼 넘버를 넣는 문제와 더불어서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자.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는 독일은 그렇게 합니다. 투표를 끝나고
그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개표를 완료로 하고 주민들이 입회하여서 하면 절대로 부정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부정선거 개선안 단위에 들어갔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봅니다. 예. 마지막 한 분만 닫고 일단 포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내도 괜찮으시겠죠?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 답. 그 당사자인 민주당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밝히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솔직히 민주당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에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는 열심히 뛰었다고는 하지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당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대선 후보가 또 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심지어 20만 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서명까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주당에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한테도 제기했습니다. 한 달 이내는 재검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선 후보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는 입다물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이 선까지 오지만 개표 부정 부분까지는 민주당에서는 갖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 대선 끝나자마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한다 그러면 모든 비난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심지어 우리 호남에 계신 뜻 있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 찾아가서 집에까지 찾아가서도 설득을 했는데도 결국은 들어주지 않았지요. 네. 근데 지금 5개 종단에서도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뭐 대선 무효는 없다는 뉴스가 슬슬 나오죠. 책을 통해서 참모를 입혔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였던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부패한 지금 정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얘기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우리 신 대표 10%만 용기가 있더라도 이 사건 전부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 언론들 한심합니다. 이게 신문 방송에서 제대로 된 보도, 탐사 보도만 했더라도 벌써 이게 결론 났을 문제인데 지금 외롭게 신 대표님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 계속 신 대표 우리가 지켜드리고 힘을 북돋아 줄 걸 이 자리에서 결의해 줍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의에는 내용이 소상히 들어있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3만원짜리인데 만원씩 접수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내일 6시에 시청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노총 전국 농민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대규모 시국 집회가 내일 6시에 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강연도 들으시고 뭔가 느끼실 점이 많으실 건데 내일 6시 시청광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회원이시는 연방독재 김순남 의장님이 하시는 그 모임이 송년회가 18일날 수요일날 4시부터 기독교회관에서 있습니다. 강정국에서 또 초청 강연에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권방송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보도도 해주시고 중계방송 해주시는데 주권방송 후원해달라는 그 팜프렛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말씀은 강준하 선생 민사재판이 12월 20일 날 2시 서울지법 본관 506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하 선생님
그 재판도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요. 이 모임이 끝난 뒤에 바로 이 건물 뒤에 이성옥이라고 설렁탕집에 가셔서 나머지 못다한 얘기들, 질문 사항들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뒤에 이성옥이라고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자기네가 허락을 한 해 만에 안에 허락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말이 웃긴 것입니다. 예. 인권이라고 하면 국민의 인권,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똑바른 인권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곳곳 안 썩은 데가 없습니다.